라도 단기간 내 한글을 익혀 사용할 수 있으니 세종대왕은 전 세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미국 시카고대의 제임스 맥컬리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전 세계 언어학계가 찬양하고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해마다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다 라고 했으며, 영국 서세스대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것이 세계 인류가 성취해낸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며 극찬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서 한국인들의 낙서가 발견되면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져야 하는 한글마저 낙서 문화로 인해 지저분한 글자로 인식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행지에서 한글로 낙서를 하는 한국인을 보면 꼭 말리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5일 검찰이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후 5차 소환 조사도 이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이 자녀들 고등학교 때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죠. 그걸 지금 압수수색한 건데, 추정되는 목적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했겠죠. 거기부터. 근데 이제 자녀의 고등학교 때 인턴 증명서를 두고 자택 그리고 사무실, 자녀들이 지원한 모든 대학 압수수색을 이미 했었죠. 이런 종류의 압수수색은 한국 정치사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녀들의 고등학교 인턴 증명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기가 하필이면 이게 공교롭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도 그랬고, 조국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번에도 그런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유엔 혹은 아세안 외교 성과가 주목받아야 할 시점에 꼭 이런 대형 압수수색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랬다고 치고 유엔 때 시급해요. 뭘 하필 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는지. 그리고 언론이 보도할 때 허위 증명서라고 하는데 허위 증명서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 보도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국 전 장관 소환인지 다가왔다 이런 뉴스로도 읽힙니다.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어준 공장장이 한 말입니다. 압수수색의 대마왕, 무능한 검찰, 이제는 윤석열을 지칭하는 그의 별명이 되어버렸는데요. 압색 대마왕 윤석열, 무능춘장 윤석열, 참 안타깝습니다. 6일 새벽 한 보수 유튜브가 검찰 핵심부와 술 한잔을 하며 들었다는 이야기를 업데이트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서 그대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검찰 핵심부와 한잔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허탈 그 자체입니다. 조국 구속은 힘든답니다. 조국이 연관된 증거가 없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답니다. 사모펀드를 뇌물과 연관시키려는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조국 계좌와 휴대폰 압수수색입니다. 저들은 증거도 없이 경제 공동체란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태극기의 힘으로 증거가 없더라도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국 구속이 안 되면 한동훈 검사, 이복현 검사, 특수부 검사들 다 옮겨서야 합니다. 빵 터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검찰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요. 검찰 수사가 80일을 넘겼습니다.
또 압수수색만 80군데를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놀라울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가 있었던가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정도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죄가 없거나 검찰이 무능하거나.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검찰을 무능하게 만들었다. 이게 정답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만 하다가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조국 사건은 고집불통의 아나무인 무대포 정신으로 무장한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국 일가족을 엮어 기소 구속하려다 정작 수사해야 될 검찰 권력이 마비가 되어버렸으니 가슴이 아픈데요.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는 언제 할 건지, 나경원 자녀 의혹 수사는 언제 할 건지, 촛불 계엄령 수사는 또 언제 할 건지, 해야 할 수사는 쌓여가는데 오로지 조국이라니 대단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인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나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언론은 지금 권력은 없지만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도 좋지만 TV가 더 재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이브 함께 봐요. TBS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뉴스 공장은 이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도 또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치를 받아든 뉴스공장 스태프들은 아주 겸허하고 다소곳하게 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뭘 그렇게 놀래?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몰라? 그렇게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 뭘 그렇게 놀래? 내가 빈말 안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뭐라도 본 듯한 표정짓 하고서 잊질 마. 뭘 그렇게 놀래?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몰라? 그렇게 얼빠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 잘 들어, 미안하지만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은 꿈이 아냐. 그리고 잘 봐, 낯설겠지만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나야. 나도 내가 진짜로 해낼 줄은 몰랐었어. 이렇게나 멋지게 해낼. TBS 비밀입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어제 이 수치를 받아들고 매우 건조하게 네. 이 콧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 뭘 그렇게 놀래? 겸양이죠, 겸양. 예.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 1위, 사상 최고 정치율입니다. 네. 2위와도 현격한 격차.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국감에서 뉴스공장을 언급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국감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꾸려집니다. 특수단장에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마침 저희가 어제 아침에 네. 수사단 꾸려져야 된다는 얘기 했었는데 이제 수사단장 과거 수사 이력을 보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검찰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혹여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의혹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죠. 네. 두 갈래로 나눠서 수사를 했는데 선원들을 조사하는 팀과 나머지 수사한 팀들이 두 갈래로 수사를 했는데 저는 5년 만에 재수사를 한다는데 큰 의미를 일단 둡니다. 예. 이런 굉장히 대형 사건이잖아요. 게다가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당시 정부 차원의 관여도 있었어요. 게다가 또 시간도 많이 흘렀잖아요. 이거는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어차피 안 될 거다라거나 또는 불신의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관심이 끊어지거든요. 어차피 안 될 일 혹은 뭐 제대로 되겠나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을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면 진짜 수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수사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끊임없이 감시도 하고 동요도 하고 비판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수사 발표가 중간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집중해야 될 대목이 저도 이 사안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초기에는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확 꺾었다는 거죠. 그걸 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적, 화물 많이 실었다, 뭐 또는 불법 증축해서 배가 중심을 너무 높아져서 넘어졌다, 혹은 뭐 평형수, 배 중심을 잡아줄 물탱크가 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이런 조건으로 아무리 제어를 해보려고 해도 세월호가 정부가 발표한 항적대로 움직이면서 침몰하지 않았어요. 예, 침몰 원인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당일 구조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번에 임근이 헬기를 못 탔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사 발표가 됐습니다. 그 수사 발표는 전적으로 당시 발표된 정부가 발표한 배 항적 AIS를 기반으로 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그 항적을 기준으로 모든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항적이 정부가 내놓은 것만 해도 서너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하나의 배가 하나의 항적으로 딱 한 번 움직인 궤적이죠. 그걸 담은 디지털 정보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의 버전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해요. 이게 왜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지. 왜냐하면 그걸 기반으로 모든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수사 결과도 잘못된 거군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원점에서 수사할 때 반드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초기에 발표한 항적 정보들이 과연 맞는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설치됐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이 촛불 계엄령 문건과 내용이 좀 유사하다며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계속 여러 가지 문건이 나와서 헷갈려요. 네. 이것도 무슨 문건이 나왔다는 거냐. 지지난주에 나왔던 문건 다시 한번 이 기업